미국도 이제 곧 있으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금리 인하가 본격화될 것 같거든요. 그럼 유동성 계속 늘어나겠죠. 그럼 비트코인이 이걸 따라서 계속 좀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?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. 그래서 올해 대략 한 14만에서 18만 달러 정도는 충분히 오를 수 있지 않을까. 2026년 초까지는 좀 강세장이 지속될 것 같은데 1분기 이후부터는 쭉 빠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는 분할해서 매도를 조금 하는 게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요. 네, 안녕하세요. 성정길입니다. 지금 시각은 5월 3일, 벌써 토요일이죠. 토요일 오전 7시 15분입니다. 하루 사이에 꽤 많이 올라가서 어느덧 1억 4천만 원을 잠깐 넘어서고 지금 좀 빠졌죠. 그래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1억 3,800만 원 정도, 이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. 좀 많이 빠졌을 때, 우리 되게 무서웠을 때 있잖아요. 뭐 관세 막 두드려 맞고 해서 되게 많이 빠졌을 때 1억 1,100만 원까지 빠졌었거든요. 이 저점에서 1억 4천만 원까지 올라간 거를 찍어보면은 대략 저점부터 한 25%가 올라왔다. 네,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달러가 많이 빠졌어요. 달러 환율이 지금은 1,400원 살짝 넘었네요. 아까 보니까 1,400원도 안 되더라고요. 1,390 몇 원 막 이랬었거든요. 지금은 살짝 좀 회복이 됐는데 1,400원대가 정말 오랜만에 깨진 것 같아요. 저는 아까 1,390원대 매수하긴 했는데 뭐 김프가 이렇게 달러가 갑자기 빠지면 김프가 또 붙거든요. 김프가 2.6%라서 사실 테더 가격은 뭐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. 1,430원. 뭐 테더 가격은 비슷한데 달러 가격이 좀 바뀌면서 김프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.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. 테더 가격은 좀 비슷하니까 이렇게 좀 쭉 올라서 1억 4천만 원을 살짝 넘어갔었습니다. 그리고 바이낸스 가격 기준으로는 98,000달러는 아직 안 됐어요. 97,895달러까지 올라갔었습니다. 일단 저는 10만 달러 돌파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10만 달러. 다시 언제쯤 넘을까요? 5월 중에 10만 달러는 웬만하면 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긴 하거든요. 10만 달러 해봤자 뭐 이제 한 3% 정도만 오르면 10만 달러 넘으니까 10만 달러 넘는 것보다는 최고점 언제 넘을지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현재 최고점이 바이낸스 기준입니다. 업비트 기준 말고 그래도 전 세계에서 거래가 가장 많이 되는 거래소니까 109,588달러가 역사상 최고점이거든요. 트럼프가 즉위할 때죠. 트럼프가 대통령 이취임식 할 때 그때 요 가격을 살짝 찍고 그 뒤로 쭉 빠졌거든요. 그리고 지금은 반등이 좀 나오고 있죠. 시간 문제라고 생각해요. 이걸 다시 넘는 건 조금 걸릴지 많이 걸릴지 모를 뿐이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설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109,588달러 올타임 하이는 언제 돌파할까요? 첫 번째는 2025년 5월 중에 돌파할 것 같다. 2025년 6월에는 돌파할 것 같다. 2025년 7월에 처음 돌파입니다. 7월에 돌파할 것 같다. 4번은 2025년 중에 25년 중 돌파할 것 같다. 그러니까 7월 이후요. 7월 이후 25년 중에 돌파할 것 같다. 다섯 번째는 올해는 힘들다. 25년은 안 된다. 이렇게 1, 2, 3, 4, 5번 중에 한번 선택을 해보시죠. 몇 번이 될까요? 4번이 꽤 많으시네요. 1번 다음에 4번이 많으신 것 같군요. 그러니까 5월 중에 돌파하거나 아니면 하반기쯤 돌파하거나 뭐 요 정도 보고 있으신 것 같네요. 언제 돌파할진 모르겠지만 우리 좀 유명한 전문가분들이 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에 전문가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를 포함해서 저는 솔직히 전문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. 아무튼 이렇게 좀 유명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비트코인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좀 같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서 갖고 와봤습니다. 예측을 하잖아요. 이거 그냥 재미삼아 하는 거예요. 예측한 사람이 어딘지 SC 이거 제가 전번에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2025년 목표가는 한 20만 달러 정도 된다. 25년 중에 20만 달러는 찍게 된다는 거죠. 거의 3억 정도? 3억 언저리까지는 오르게 될 것 같다.
기관 자금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될 것 같다. 좀 타당성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SC는 제가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2025년 중에 한 20만 달러 보고 있고요. 그리고 2029년에 한 50만 달러 보고 있고 2033년에 100만 달러 정도 요렇게 순차적으로 로드맵을 제시를 했습니다. 저는 이게 좀 되게 마음에 끌리더라고요. 저번에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저도 한 요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. 그러면 2033년에 한 100만 달러 정도 되니까 이때 한 14억 정도 요 정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2033년이면 8년 남았잖아요. 지금 한 1억 4천 정도 되는데 한 10배 정도 되는 거죠. 10배. 요 정도면 투자해볼 만하지 않나요? 네, 8년 후에 10배가 된다면 네, 투자를 해볼 만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좀 길게 보고 지금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. 막간을 이용해서 또 잠깐 어저께는 제가 보여드린다 하고 안 보여드려서 게시물에다가 올렸습니다. 유튜브 게시물에. 뭐 오늘 어제 것까지 다 보여드리면 되니까 뭐 별것도 아닙니다. 사실 4월 28일 저녁부터 좀 매수했고요. 이때는 좀 한 번에 1,000만원어치 샀어요. 좀 많이 샀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4월 30일에도 매수했고요. 100만원 정도 샀습니다. 5월 1일에도 100만원어치 매수했고 5월 2일에도 이때는 실수로 한 번 더 사가지고 110만원 정도 매수했습니다. 오늘도 또 샀어요. 한 100만원 정도 네, 매수를 했습니다. 하루에 한 100만원 정도씩 꾸준히 분할 매수하고 있거든요. 분할 매수하는 게 가장 좀 좋은 것 같아요. 여러모로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가 좀 기관 투자자 같은 전문가들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런 분할 매수라고 생각합니다. 기관 투자자는 이런 거 좀 잘 못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SC은행의 여기를 좀 개인적으로는 가장 신뢰하고 있습니다. 올해 뭐 20만 달러가 안 되더라도 최소한 저는 한 14만 달러 정도는 될 것 같거든요. 그리고 웬만해서는 한 18만 달러 정도는 될 것 같고 좀 진짜 과열이 되면은 한 30만 달러 여기까지 보고 있습니다. 이게 좀 베어리시한 전망이고 이게 불리시한 전망. 그래서 저는 한 적게 오르면 한 2억 정도 보고 있고요. 많이 오르면은 한 4억 5천? 네, 요 정도 보고 있습니다.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죠. 벌써 5월인데 8개월 동안 요 정도 상승이라면 이거 좀 되게 해볼 만한 게임이지 않나 해서 앞으로 향후에 한 50% 정도는 오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, 지금 뭐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. 저는 하방은 되게 단단하다고 생각해요. 우리 한 7만 4천 달러까지 빠졌잖아요. 아까 보여드렸지만 업비트 기준으로 1억 1,100만 원대까지 빠졌었잖아요. 여기가 2025년에 최저점이 아닐까. 물론 엄청난 블랙스완이 나오면 네, 그때는 예외고 그런 거 아니면 여기가 최저점일 것 같다. 얘보다 더 많이 빠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요런 데는 22만 5천 달러 대략 한 3억 정도 되겠죠. 뭐 신화그룹이라는 데서 21st 캐피탈이라는 데서는 레인지가 너무 높네요. 한 2억에서 4억 정도? 네, 2에서 4억 정도. 네, 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블랙락의 우리 레리핑크 형님은 좀 질문을 잘못 보신 거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. 70만 달러를 얘기해. 70만? 2025년인데 10억이거든요. 이렇게 되면 정말 너무 좋죠. 네, 지금 제가 100만 원어치 지금 사고 있잖아요. 네, 이게 거의 뭐 한 10배 된다는 뜻인데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100만 원 사고 있는 게 다 1000만 원씩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네,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. 네, 그리고 펀드 스트랩 톰리죠, 톰리. 제가 이것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, 네, 이분입니다. 좀 표정이 지금 좀 독특하신 면이 있죠. 네, 이분 되게 독특하시고 되게 세게 이야기하고 항상 불리시하게 얘기하는데. 무시할 수가 없는 게 톰리 말이 대체로 다 맞아요. 그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. 2023년에 웬만한 애널리스트들, 전망가들 전부 다 큰 폭의 하락이 나올 거라 그랬거든요. 톰리만 큰 폭으로 오른다 했는데 23년 엄청 올랐죠. 그럼 24년에는 이때는 조금 오를 것 같다라고 했는데 톰리는 되게 불리시하게 얘기했거든요. 사상 최고가 막 넘고 했죠. 2025년에 비트코인 여기는 뭐 주식은 안 나오고 비트코인 이야기인데 25만 불까지 오른다고 했거든요.
대략 뭐 한 3억 넘습니다. 3.5억, 3억 5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돈이라서 글쎄요, 뭐 거의 4억 가까이 될 것 같거든요. 이렇게만 됐으면 좋겠다.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이제 톰리는 상당히 불리시하게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앤서니 폼플리아노, 뭐 이분도 어디 암호화폐 회사에 뭐 정확한 회사 이름 제가 까먹었는데 CEO입니다. 한 25만 불 정도 보고 있네요. 톰리랑 비슷하게 보고 있네요. 25만 불 보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. 한 50만 불 보는 곳도 있고 50만 불, 70만 불, 뭐 이건 사실 너무 큰 금액이라서 저는 잘 와닿진 않습니다. 네, 바네크는 좀 현실적이죠. 한 18만 불 정도. 대략 한 2억 5천만 원 정도? 2.5억만 돼도 지금 가격의 2배 정도 되잖아요. 요렇게만 돼도 정말 좋겠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리고 10X 리서치는, 그러니까 10배 리서치죠. 한 12만 2천. 네, 요게 가장 베어리시한 케이스인 것 같은데, 제 개인적으로는 한 7월 내로 한 12만 달러에서 14만 달러 정도는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. 그 근거는 뭐 제가 고래동 공부 카페에 여러 차례 올려드렸는데 유동성을 따라가니까 이따가 차트 보여드릴게요. 그렇게 보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. 네이버에다 고래동 공부 치시면 저희 카페가 나오거든요. 여기다 제가 자유 게시판에다가 글을 하루에 한 편씩은 대부분 올리고 있어요. 네, 여기 보시면은 전 세계 유동성이 엄청 늘어나는 때다. 이게 라울팔이 올린 차트인데 이게 요즘에 좀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. 이게 어떤 분은 9주 선행한다 이야기하고 유동성이 검정색이 유동성 그래프거든요. 어떤 분은 뭐 한 10주 선행을 하면 더 정확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찌됐든 뭐 한 3달에서 4달 정도? 3, 4달 정도 선행한다. 이렇게 보는 게 좀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서 검은색을 빨간색이 따라가죠. 빨간색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거든요. 지금은 조금 더 많이 오긴 한 것 같아요. 여기까지는 좀 온 것 같습니다. 일단은. 그러면 현재까지 유동성 계속 공급되고 있어서 유동성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. 네, 위에 보면 제가 다 올려놨습니다. 다들 뭐 신경도 안 쓰셨겠지만 5월 1일 난 12시에 일본도 금리 동결됐습니다. 못 올리죠. 네, 지금 뭐 올릴만한 상황도 아니고 일본도 금리 동결되고 미국도 이제 곧 있으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금리 인하가 좀 본격화될 것 같거든요. 그럼 유동성 계속 늘어나겠죠. 그럼 비트코인이 이걸 따라서 계속 좀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?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. 그래서 올해 대략 한 14만에서 18만 달러 정도는 충분히 오를 수 있지 않을까. 2억에서 한 3억 정도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. 2025년 말까지 요 정도 될 것 같고요. 2026년 초까지는 좀 강세장이 지속될 것 같은데 1분기 이후부터는 좀 쭉 빠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는 좀 분할해서 매도를 조금 하는 게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요. 주식도 마찬가지고 코인도 마찬가지고. 유동성이 늘어나는 게 뭐 마냥 늘어날 수만은 없으니까 유동성 공급이 그러니까 늘어나는 속도가 좀 줄어들면서 좀 거품이 좀 마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.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재미 삼아서 해본 예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고래동 공부 카페에서 여기서 그 1비트 모으기 운동 인증하기 뭐 요런 걸 눌러보시면 저도 열심히 분할 매수 중이라고 올렸죠. 그리고 웅달님도 비트 세이빙 통해서 매일매일 매수하신다고 합니다. 대략 한 3만원 정도로 세팅하신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. 한 3만원씩 매일매일 매수한다. 뭐 요걸 목표로. 그리고 웅달님 계획은 2억이 되면은 요렇게 매수한 거는 전부 다 매도를 한다고 합니다. 그럼 지금 현재 한 1.3억 정도, 1.35억이라고 할게요. 요 정도 되니까 2억이 되면은 한 50% 수익이잖아요. 그래서 수익률 목표는 한 50%로 잡고서 계속 매수하고 2억 정도 되면은 매도할 거다. 요 계획인데 이거 되게 깔끔하지 않습니까?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저는 물론 지금 산 거는 어떻게 매도할지 아직 계획이 없긴 한데 웅달님은 그렇게 하실 예정이라고 하고 뭐 같이 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니까 1비트 모으기 인증하기에다가 이렇게 인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매일 사는 거 인증하시면서 1비트 이렇게 3만원씩 모으다 보면은 언젠가 뭐 1비트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. 익산 비트 부자님도 한 1.8개 모으셨더라고요. 와,
평단도 되게 좋으시고 1.8개. 부럽죠. 네. 근데 이렇게 부러워할 것만 아니라 올해는 아마도 좀 상승이 좀 기대되니까 모든 전문가가 올해 상승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. 한번 지금 모아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. 물론 가장 큰 리스크는 관세죠. 특히나 미중 간의 그 무역 전쟁, 이게 좀 가장 심각한 문제이긴 한데, 그래도 중국이 좀 스탠스를 좀 바꿨어요. 중국에 해댈 게 없으니까 한번 대화라도 좀 해봐야겠다,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. 시진핑하고 트럼프하고 지난주였나? 통화를 좀 했다고 하잖아요.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암튼 좀 협상을 하는 요런 분위기는 좀 만들어진 것 같아요. 이게 아무쪼록 좀 잘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. 일단 요게 해결이 안 되면 증시든 비트코인이든 좀 한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.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이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관세랑 아무 관계 없잖아요. 관세가 붙는다고 해서 비트코인에 해댈 건 사실 솔직히 말해서 없거든요. 비트코인 살 때 관세를 붙이는 것도 아니고. 하지만 비트코인은 어쩔 수 없이 미국 증시랑 특히나 나스닥하고 커플링 됐다 디커플링 됐다 하거든요. 근데 커플링 될 때가 되게 많으니까 나스닥이 떨어질 때 비트코인은 같이 끌고 내려올 때가 많아서 이게 아무쪼록 좀 잘 해결이 돼야 됩니다. 그렇게 안 되면 비트코인도 좀 상승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. 이건 제가 매일같이 보여드리는 패드와치의 금리 전망치인데요. 아쉽게도 이제까지는 6월 달에 좀 금리 인하 쪽으로 방향이 좀 많이 잡혔었는데 갑자기 또 양상이 바뀌었어요. 이게 매일 바뀌어요, 매일. 5월 7일 날은 한국 시각으로 어버이날 5월 8일 새벽 3시인데 이때는 그냥 동결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6월 18일 날 좀 크게 바뀌었습니다. 이게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워요. 6월 18일이거든요. 지금은 동결 쪽이 더 높아요. 이게 하루 전만 해도 안 그랬거든요. 네. 이게 한 달 전에 60%, 일주일 전에 57%, 하루 전만 해도 55%였는데 오늘 갑자기 이게 확 떨어졌거든요. 동결 가능성, 금리 인하 가능성이 동결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어요. 한 3분의 1 정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고 3분의 2 정도 동결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좀 아쉽습니다. 저는 6월에는 이게 6월 18일 기준인데 6월 18일에는 좀 금리 인하를 좀 해줬으면 하는데 아직은 모릅니다. 아직 한참 남았잖아요. 한 달 반이나 남았는데 그 사이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. 이거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. 이렇게 자주 바뀌는 것도 정말 좀 이채롭습니다. 보통 이렇게까지 자주 바뀌진 않는데 하루하루가 달라지고 있죠. 좀 안정화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암튼 5월 달에는 동결됩니다. 며칠 안 남았죠. 5월 8일이 어버이날이 무슨 요일이죠? 금요일인가? 목요일이네요. 네. 목요일 새벽 3시에는 아마도 동결될 것 같아요. 또 다들 파월의 반응을 좀 살펴보겠죠. 파월은 요즘에 좀 트럼프랑 각을 세우고 있어서 그렇게 비둘기파적인 완화적인 얘기는 안 할 것 같긴 한데 좀 그때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6월 달에 금리 인하가 좀 확실시 되면 이때 동결하더라도 이때 크게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. 아직은 모르니까 파월 연설하는 거 지켜보고 6월 달부터는 금리 인하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. 이런 얘기를 하면은 시장이 좀 환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. 아무튼 지금 현재 분위기는 되게 좋습니다. 근데 보통의 경우에 이렇게 분위기 좋을 때가 하락의 직전일 때가 많았잖아요. 솔직히 말해서 좀 많이 올랐습니다. 또 이렇게 우려스러운 얘기, 하락 관점을 또 얘기해줘야 비트코인이 더 많이 오르지 않겠습니까? 네, 이때 조정 없이 있다가 시간 조정만 주고 올라갔었거든요. 또 시간 조정만 주고 또 올라갔거든요. 조금 더 오를 수 있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좀 제가 봤을 땐 좀 있어 보이거든요. 그래서 한 방에 몰빵하기보다는 저도 계속 나눠서 매수하고 있잖아요. 조금 분할 매수 하시는 게 여러모로 좀 좋은 시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다 확 올라가면 어떡합니까?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분할 매수는 올라갈 때 분할 매수하는 게 사실 더 좋은 겁니다. 여러모로
이게 떨어질 때 분할 매수하면 요 기간이 되게 고통스럽거든요. 더 이상 분할 매수할 수가 없으니까. 근데 요럴 때 아니면 뭐 요럴 때 분할 매수하는 게 가장 좋죠. 떨어질 때도 올라갈 때도 요때 분할 매수하는 게 가장 좋은데 이건 사실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니까 이건 되게 무섭거든요. 저는 한 이쯤부터 분할 매수를 시작한 것 같은데 뭐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 뭐 0.1개 이상 분할 매수한 것 같아요. 0.1개가 이렇게 큰 돈이 드는 줄 분할 매수 해보니까 느낌이 오네요. 0.1개 되게 큰 겁니다, 여러분. 0.1개 혹시 비트코인 갖고 있으신 분들은 좀 잘 지키셔서 장기 보유할수록 빛이 나지 않습니까? 장기로 오래오래 가져가시면서 좀 큰 수익 얻으시길 바랍니다. 네, 오늘 토요일인데 연휴죠. 네, 즐거운 연휴 되시기 바라고요. 아마도 일요일과 월요일 아침에는 방송을 안 할 것 같긴 한데 혹시나 좀 가능하면 좀 할 수도 있습니다. 네, 화요일 날에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. 화수목금토는 웬만하면 아침 7시 즈음에서 네, 방송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행복한 토요일, 행복한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